내일 금리 인상 할까 안 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8월 26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 예정에 대해서 뉴스들을 봤더니 한다는 뉴스가 있고 또 안 한다는 뉴스가 있고 되게 헷갈립니다. 우선 채권 전문가의 67%는 안 해, 동결을 전망했어요. 근데 직전 조사 결과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본 의원이 11명이 더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뭐 2,00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것도 보니까 아마 어제 거를 또 넘어갈 것 같아요. 2,000명이 계속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경기에는 타격을 입지 않았다, 지표는 괜찮았으니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가계부채가 1,700조가 넘어가는데 이거 지금 폭발하면은 난리 난다, 그러니까 미리 차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기다,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봄, 가을마다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또 그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을 한 번 더 올리니까 아마도 지금 추석 이후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8월쯤에 놓고 나면은 9월 달에 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아마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8월부터 갑자기 은행들의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주택 관련 대출을 중단했고 우대금리 축소 같은 전략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성수기가 곧 9월에 도래하니까 이 부동산 성수기 시장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있고 또 보험사들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결정타는 누구냐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인데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능력만큼만 돈을 빌려야죠. DSLR 확실히 잡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몇 번 합니다. 결론을 하자면 금리 인상을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장은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죠. 이번에 8월일지 아닐지 몰라, 솔직히 모르지만 할 거는 뻔히 보인다. 그러니까 미리 반영을 해두자, 타격감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이 불안 요소다, 앞으로 증시가 떨어질 거다,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보는 금리 인상은 이런 거예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량한 기업이 있고 부실한 채무를 가진 기업들이 있는데 불황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불황이 왔을 때 우량한 기업이 잘 버틸 거냐, 우량하지 못한 기업이 잘 버틸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빠,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부자들은 금리 인상에 타격이 덜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영끌한 사람, 서민들은 금리 인상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과거와 달라요. 과거 때의 부동산 가격과 월급 계산해 봤을 때랑 지금의 월급 수준과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계산해 봤을 때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영끌어서 집 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나가야 되니까 그 타격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자만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는 걸 견뎌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첫째, 부채 관리 관점. 부자들은 의외로 부채 비율이 낮아요. 재무 건전성이 높습니다. 부자들이 막 영끌해서 투자할 것 같잖아요. 가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자산도 많이 분산되어 있고요. 이자 부담이 늘어도요, 부채 비율 자체가 낮으니까 대출을 더 받아서 버틸 힘이 있어요. 아파트 막혔잖아요. 왜 아파트에서 대출 받아요?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자산이 여러 개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 가능한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출도 막혔다, 부채가 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자산을 정리해서 좀 버팁니다. 버틸 힘이 확실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라고 그러죠. 기업들로 치면은 자산을 여러 개 깔아놨더니 우리 재고 중에 금이 있었네? 금 팔아야지. 현찰 나왔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급한 것들을 계속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고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꽤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좀 고가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보면은 부채 비율이 의외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 가격 대비해서. 그래서 부자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반대로 그러면 누가 타격을 받는다? 지금 말했던 거와 반대인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자 부담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대출 이자가 상승해요. 이게 제일 커요. 기업으로 치면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손익분기점. 부자는 어차피 이익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월 5천 벌다가 아우 이번에 좀 어려워서 월 1,000밖에 못 벌어 라고 말하는 거랑, 이제 서민들, 영끌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간신히 현금 흐름이 월 100 정도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생활비도 쓰고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자가 150, 200이 늘었어요. 이제는 적자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요, 수면 위에서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크루즈선 위에 있는 겁니다. 해수면이 올라왔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자 부담 서민들 영끌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수면 위에 얼굴만 동동 떠서 지금 꺽꺽꺽 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수면이 올라간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예, 저 기업에서는. 자동적으로 이자 치킨 게임이 벌어지다 보니까 견뎌내는 쪽은 이기는 거고 지는 쪽, 패자는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민들, 영끌한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자는 어떻게 합니까? 불황이 왔을 때 패자가 토해낸 매물을 헐값에 걷어가는 거죠. 역사가 그랬어요.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그 어려운 시기, 보릿고개가 되면 버텨내질 못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흉년이 되면은 땅을 사들여요. 부자들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머슴으로 다 데려옵니다. 아니면 노비로 만들어 오죠. 고려시대 때 보면은. 그러다가 풍년이 되면 뭐합니까? 풍년 때는 그냥 기다려요. 풍년 때는 기다리고 흉년 때는 싸게 사들이고, 그러면서 부자들의 땅은 계속 넓어지고 서민들은 땅이 점점점 줄어들고 노비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될 때마다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늘어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인상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긴 할 거다. 왜?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 대비 심각한 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3대 신용평가사의 우회적 압박이 있었죠. 뭐 여러 핑계들을 댔지만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 금리 인상 해라 라고 압박을 했었어요. 하긴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은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미국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물가는 기준치가 2%를 넘어서 2.5%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가속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물가 상승이 이제 시작 부근에 온 거라고 봐요.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놀랄 정도의 물가 상승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환경 규제가 생겼잖아요. ESG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환경 규제로 인해서 비용 상승이 발생해서 친환경을 위해서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을 싸구려를 써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 시선이 친환경 하다 보니까 더 비싼 플라스틱으로 용기를 쓰고 해야 되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금리 올린다 하더라도 물가 떨어지기보다는 오르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 물가랑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국가는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빨리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 시그널을 몇 번 내비쳤어요.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이미 벌써 물밑 작업 다 해놨고, 이제 놀라지 말라고 이제 예비 작업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자,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라면요, 미리 금리 인상 수혜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을 하면 보통 이제 경기민감주, 금융주, 보험주 뭐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경기 호황과 불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호황이 오면요, 금리 인상이 같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는 모든 자산들이 다 상승해요. 그냥 뭘 사도 올라요. 이 중에서 뭐가 더 많이 오르냐면 약간 정크, 조금 우량하지 못한 거, 비우량 자산들이 더 빨리 오릅니다. 이런 추세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금리 인상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기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 갚아도 남을 정도의 이익을 얻다 보니까 예전처럼 5% 이익 만족 못합니다. 이제 뭐 10%, 15%.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량한 것들은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이 한계가 있지만 정크한 것들, 좀 불량한 것들은 뭐 제한이 없죠. 리미트가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가 있고 과열이 벌어질 수 있다더라. 한마디로 이제 뭐 어떤 섹터에서 과열이 벌어질지를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약간 좀 정크한 섹터에서 많이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경기 민감주도 당연히 좋죠. 금융주도 좋고 건설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해운 운임 추세를 보면은 하반기 경기 우려 이야기에 상관없이 계속 좋아요. 추세가 계속 살아있으면서 꽂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반기 불황이 없을 수도 있다. 항상 뭐 여론에서 많다라, 뭐 메이저에서는 막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너무 믿고 내 자산을 다 매각해서 현금 비중 100%를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말하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하반기 불황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려들이라던가 심리, 해석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나서 뭐 경기 지표가 살짝 나빠진 건데 그걸 가지고 뭐 하반기 불황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별로 없습니다. 경기 호황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럼 어떤 거에 투자하냐라고 하는데, 경기 호황이 오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 그러면은 보험주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삼성생명 같은 형태들, 과거에 고금리 약정 상품을 많이 팔았어요. 약정 보험들. 예를 들어서 뭐 생명보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만기 상환해 주는 거, 뭐 연 5%짜리 이런 것들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저금리로 내려가면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보험 가입했던 사람들은 뭐 아싸가 된 거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내려갔을 때 손실이 굉장히 컸다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때 손실 처리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수익 구조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손익분기점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험주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불황이 오게 되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별로 가격이 못 올라요. 그래서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이 더 잘 팔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SG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오르고 나쁘면 나쁜 대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국가들이 여기에다 예산을 쏟아붓고 기업들도 막 쏟아붓고 뭘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ESG 관련해서 돈이 몰리니까 당연히 어딘가가 상승할 건덕지들이 많다라는 거죠. ESG 중에서도 딱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 환경 쪽으로 돈이 진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투자한다라 그러면은 내가 금리 인상에 상관없이 좀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금리를 올려도요, 물가를 잡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수 소비재 가격 상승이 멈추지 어려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먹거리라던가 의식주 관련된 것들, 그중에서 의는 뺍시다. 자, 식주,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도 꽃놀이패 전략이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이 오던 말던 간에 소비재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크로거 주식을 또 추가 매수를 했죠. 실제로 크로거 주가가 워렌 버핏이 매수했다는 소문이 난 이후로 3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마트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추세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전에는 우려가 원래 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뭐라 해야 될까? 막상 수영장 갔을 때, 뭐 해수욕장 갔을 때 되게 두려워하죠. 서핑, 야 파도가 온대, 와 서핑하는데 나 그거 물 먹으면 어떻게 되게 두려워하는데, 막상 서핑 타고 나면은 되게 즐거워합니다. 막 좋아해요. 물 먹어도 재밌어 해요. 왜? 재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대세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의외로 금리 인상한 다음부터는. 그래서 코로나가 만들어낸 경기 호황이지만 이 경기 호황은 그래도 보통 2년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막 현금 비중 막 이렇게 해놓을 필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랑 경기 호황이 올 거라 생각하고 막 정크 주식들로 잔뜩 쥐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마디 우량한 것들로 꽃놀이패를 유리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탄탄하게 보유하면은 어떠한 파도가 와도 타격이 덜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마 내일 발표가 날 건데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 주식 자체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